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은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를 이용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환경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페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넷플릭스 OSS의 유레카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등록하는지 살펴보고요. 간단한 실습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API 게이트웨이인데요. 우선 줄을 이용한 API 게이트웨이가 어떤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실제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페인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디스커버리,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페인 클라이언트 기술들을 적용해서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직접 구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각각이 갖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동작하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한 인스턴스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어떻게 찾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유레카인데요. 즉 서비스 디스커버리인데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옥션 유저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옥션 유저라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청이 많아서 다수의 인스턴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용자의 요청이 많을수록 즉 많아지면 즉 트래픽이 올라가게 되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더 다수의 인스턴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새로 생긴 인스턴스 혹은 기존에 생성된 인스턴스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의 위치를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하고요. 저희는 넷플릭스 OSS에서 제공하는 유레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개념이라든지 이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유레카와 관련된 디펜던시를 추가하고요. 유레카 서버를 동작하고 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등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실제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즉 유레카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라는 별도의 유레카 서버, 즉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서버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즉 유레카 서버에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디스커버리에 등록된 이 각각의 서비스들은 실제 해당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이 유레카 서버를 통해서 이 옥션이라는 아이템, 옥션 아이템이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가 요청을 날려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유레카 서버, 즉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역할을 하는 유레카 서버에 각각의 서비스들이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상태에서 특정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유레카 서버로부터 해당 찾고자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요청을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디스커버리라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보통 유레카 서버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위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유레카 서버가 존재하고요. 이 유레카 서버를 통해서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찾는 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유레카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레카 서버를 구성하고 등록하는 이 실행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물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로, 즉 유레카 클라이언트들로 사용되는 것 또한 그 구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어노테이션과 환경 설정으로 가능한데요. 실제로 유레카 서버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유레카 서버를 구성해 보고 이 유레카 서버에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등록해 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존에 저희가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를 구현할 때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제가 템플릿을 이 GitHub를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 GitHub에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RL은 지금 보시는 github.com의 나무소리의 spring-boot-cloud인데요. 이 URL 주소는 이 보시는 영상의 설명에 또 추가해 놓았으니까요.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URL로 가시면 지금 유레카 이그잼이라는 이 폴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옥션 유저, 그다음에 유레카 서버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에선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모듈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유레카 이그잼이라는 프로젝트를 클론하셔서 인텔리제이로 올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레카 이그잼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옥션 유저라는 모듈, 그다음에 유레카 서버라는 모듈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사실은 이 옥션 유저라는 이 모듈하고 유레카 서버라는 모듈을 따로 구분해서 별도의 프로젝트로 만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전 하나의 프로젝트에 각각의 모듈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유레카 서버부터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볼 텐데요. 자, 동일합니다. 안에 보시면 이 유레카 서버라는 모듈 안에 보시면 동일하게 별도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예요. 자, 이 안에 pom.xml이 있는데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레카 이그잼이라는 해당 프로젝트의 pom.xml을 보시면 각각의 모듈들에 대한 구분만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직접 만들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패키지 구조 그리고 프로젝트들의 구조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 멀티 모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레카 서버, 즉 이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등록될 유레카 서버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유레카 서버부터 볼 텐데요. 우선 pom.xml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om.xml에 보시면 자, 스프링 부트 스타터 페어런츠를 등록하는 건 동일하고요. 저는 버전을 스프링 부트의 버전을 2.4.4로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프로퍼티스에 저희가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 클라우드의 버전을 프로퍼티스로 넣어줘야 하고요. 이 프로퍼티스의 이 스프링 클라우드의 버전은 이후에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걸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중간에 이제 디펜던시를 보시면 자, 넷플릭스의 유레카 서버를 추가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넷플릭스 유레카 서버를 등록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유레카 서버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구성이 끝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pom.xml을 직접 보여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스타트 자 spring.io에서 add 하셔서 유레카라고 치시면 유레카 서버라는 이 디펜던시를 선택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과정을 미리 해 놓은 거고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src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메인 폴더 안에 제가 자바 폴더 안에 io.나무소리.유레카라는 패키지를 구성해 놨고요. 그 안에 유레카 서버 app라고 해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시스에 보시면 application.yml이라는 이 설정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파일은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면서 이 내용들을 읽어서 환경 구성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유레카 서버의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구성을 하고요. 실제로 가동을 하는 코드는 어노테이션 하나만 실제로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YML부터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의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레카 서버의 리소시스 안에 application.yml 파일에다가 서버 자 포트는 8761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서버 포트는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레카 서버의 포트는 87861이 기본적인 포트 번호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자, 네임입니다. 저는 유레카 서버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등록이 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이 포트를 가지고 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곧 이 키값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만 해서 실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인 유레카의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자, 클라이언트 설정입니다. 이건 제가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register with 유레카. 자, false 그리고 패치 registry false.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 유레카 서버 역할을 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유레카 서버라는 프로젝트는 유레카 서버 역할을 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유레카 서버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으면 유레카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제가 작성하는 유레카 서버가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등록될 수도 있는 게 기본 값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register with 유레카의 기본 디폴트 값이 유레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true예요. 마찬가지로 패치 레지스트리라는 이 설정 값도 기본 값이 true예요. 따라서 이 코드가 없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설정이 없을 경우 지금 저희가 만드는 유레카 서버 또한 클라이언트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거는 클라이언트로 등록이 된다라는 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찾아서 호출하는 그런 역할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된다라는 건데요. 유레카 서버는 그와 같은 동작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등록되지 않도록 register with 유레카와 패치 레지스트 설정을 false 설정으로 변경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기본적인 유레카 서버의 설정은 끝나신 거고요. 이제 이 유레카 서버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서 동작시키면 돼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레카 서버 app에 가셔서 어노테이션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어떤 어노테이션이냐면 저는 enable 유레카 서버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시면 제가 만드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웹 서버가 유레카 서버다라고 등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유레카 서버가 기동을 할 거고요. 이렇게 기동된 서버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간단한 이 지금 8761 포트에서 유레카 서버가 동작하게 했는데요. 자, 여기를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에
자, 8761 포트로 가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유레카 서버, 즉 유레카 서버가 가지고 그러니까 유레카 서버의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된 서비스들의 상태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 이 유레카 서버에 직접 접속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유레카 서버만 등록했기 때문에 보시면 실제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인스턴스들이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다음으로 작업할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옥션 유저라는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동작을 시켰을 때 이 유레카 서버에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은 옥션 유저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만들어서 실제로 서버에 등록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인제 서버는 이 실제로 가동이 되어 있고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즉 유레카 서버를 등록할 때에는 해당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 enable 유레카 서버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설정 정보에서 서버의 포트,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그리고 유레카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에 이 유레카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등록되지 않도록 설정 값을 false로 변경해 주는 것.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설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이 정도로 유레카 서버는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 유레카 서버에 등록될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 유저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요. 옥션 유저에 자, pom.xml을 열어 보시면 다 동일합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터, 즉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부트의 버전이 2.4.4이고요. 자, 그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버전은 2020.0.2 똑같은데, 자, 디펜던시에 추가된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하나는 유레카 클라이언트에 이 디펜던시를 추가하고요. 물론 이 부분도 start.spring.io 가셔서 이 스프링 부트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디펜던시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디펜던시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스타터 웹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유레카 클라이언트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면 유레카 서버에 등록이 돼서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저는 어 옥션 유저라는 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등록하기 위해서 디펜던시를 추가했고요. 자, 메인의 자바 폴더에 가보시면 제가 나무소리 옥션 유저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놨고요. 자, 컨트롤러는 간단하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캔 매핑에 유저라고 호출하면 이와 같은 문자열이 리턴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자, 다음으로 옥션 유저 app에 가보시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등록을 해 놨어요. 그러면 유레카 클라이언트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설정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은 application.yml을 통해서 설정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설정은 어떤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을 해 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네임은 자, 옥션 유저라고 등록을 하고요. 자, 포트 번호 등록하겠습니다. 서버에 자, 포트는 9001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드는 옥션 유저라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서버 포트는 9001로 하고요. 자, 이제 유레카 클라이언트로서의 설정을 잡아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 유레카 자, 클라이언트로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보셨던 유레카 서버에서 보셨던 설정 중에 지금 이 설정 레지스터 위드 유레카와 패치 레지스트리는
기본적으로 true예요. 그래서 따로 제가 추가로 설정을 잡아주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서비스 URL이라는 걸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유레카 서버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디폴트 존을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HTTP에 로컬호스트에 포트 번호는 8761번이고요. 유레카라고 명시를 해 주십니다. 이러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난 거예요. 유레카 클라이언트로서 서비스, 즉 유레카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디폴트 존은 로컬호스트의 8761 유레카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설정까지는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옥션 유저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동작시켜서 유레카의 대시보드에서 등록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터미널이 하나 더 뜰 거예요. 밑에 하나는 유레카 서버 app가 있고요. 하나는 옥션 유저 app라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제가 만든 옥션 유저 app라는 이 클래스는 실제로 유레카 서버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해당 옥션 유저라는 이 서버가 이상 없이 동작이 됐다면 자, 아까 보셨던 유레카의 이 대시보드, 유레카 서버의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 내용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사라질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옥션 유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이 9001 포트에서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유레카에 옥션 유저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옥션 아이템 혹은 옥션 유저에 또 다른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계속 등록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옥션 유저라는 지금에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동작시킨다면 여기에 아니면 또 다른 포트로 스케일 아웃해서 등록한다면 어베일러빌리티 존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고 포트 번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옥션 유저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를 등록했는데요. 지금 동작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옥션 유저 app를 별도의 다른 포트를 통해서 동작시킨 다음에 등록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시면 여기서 포트 번호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9002 포트로 바꿔서 실행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9001 포트를 끄고 나서 다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edit run 디버그 configuration 다이얼로그를 볼 수 있는 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edit configurations라는 이 메뉴가 나와요.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옥션 유저 app와 유레카 서버 app 이렇게 두 개가 동작이 되어 있죠.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를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카피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Copy Configurations를 특정 어플리케이션 선택하고 Configuration을 선택을 하시면 요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요 이름을 두 번째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되는데 아직 포트 번호는 위에 있는 옥션 유저 app와 동일한 포트 번호일 거예요. 그래서 VM 옵션을 줘서 포트 번호를 9002번으로 바꿔서 실행할 수 있도록 VM에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D 서버의 포트는 9002
002라고 이렇게 포트 번호를 실행하면서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동작할 수 있는 게 옥션 유저 app 이미 동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레카 서버도 이미 동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edit configurations에서 만든 옥션 유저 app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동작 전입니다. 자, 이걸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터미널이 하나가 더 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에 하나 더 뜨고요. 자, 9001 포트로 뜨게 되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dit Configurations에서 설정이 제가 이 옥션 유저 app 첫 번째 거를 변경을 했네요. 자, 지우고요. 두 번째 거에 VM 옵션, 즉 옥션 유저 app 두 번째 프로그램의 이 포트 번호, VM 옵션즈를 포트 번호 지정해 주고요. 자, 다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 유저 app 두 번째 서버가 이상 없이 동작을 하고요. 자, 9002 포트로 동작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유레카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Availability 존에 자, 숫자 1이 2로 바뀌었고요. 자,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등록돼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렇게 유레카 서버를 만들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등록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IP 주소를 통해서, 포트 번호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이제 이 제공해주는 API들을 확인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